자, 결국엔 이번에도 펜실베니아를 비롯한 7개 경합주가 어떻게 결정되느냐에 따라서 누가 웃고 누가 우느냐 이게 결정될 것 같습니다. 자, 현재까지의 판세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예, 트럼프 후보가 우위를 점하고 있다. 그렇지만 아직 역전의 가능성은 남아있기 때문에 섣부른 예단은 금물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예. 경합주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7개의 경합주. 그것은 북쪽으로 따지면은 블루월이라고 그래서 위스콘신, 미시간, 펜실베니아. 그리고 남쪽으로 하면 썬벨트라고 그래서 서쪽으로부터 따지면 네바다, 아리조나, 조지아, 노스캐롤라이나. 그런데 트럼프 후보가 지금 썬벨트에서 선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원래 노스캐롤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오늘 중으로 과연 발표가 날 것이냐, 승자가 누구라고 이렇게 예측할 수 있겠느냐 했는데 벌써 이미 트럼프 쪽으로 갔다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상했던 것보다 여론조사보다도 잘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노스캐롤라이나가 이미 트럼프 쪽으로 갔고, 조지아 같은 경우도 지금 아직 앞서서 완전히 끝났다고 이야기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아틀란타가 조지아에 있는 가장 큰 대도시인데 거기 투표율이 조금 남아있다고 해요, 표가. 예. 그걸로 이제 해리스가 과연 따라잡을 수 있을까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외의 지역에서 특히 조지아주의 해안가, 대서양 해안가 연안에서 트럼프가 압도적으로 이기고 있기 때문에 그 밑에 지역. 예. 조지아도 결국에는 트럼프 쪽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따지면은 이제 해리스 측면에서는 블루월이라고 하고 있는 세 곳을 다 이겨야 되는데, 지금 위스콘신이나 미시간은 또 엎치락뒤치락 하는 것 같고요. 예. 위스콘신과 미시간을 이긴다 해도 지금 펜실베니아에서 한 3% 가까이 지고 있거든요. 물론 펜실베니아는 필라델피아가 한 20여% 아직 개표를 해야 되는데 거기가 한 6대4 또는 7대3으로 해리스 몰표가 나오는 지역이에요. 그렇죠. 그렇지만 여타 지역에서 계속해서 트럼프 후보의 표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과연 지금 한 16만 7천 표, 제가 들어오기 전에 그 차이를 확인했는데 16만 7천 표를 따라잡을 수 있을 것이냐 하는데 의문이 제기되고, 그래서 그랬는지 뉴욕타임즈가 트럼프가 대통령이 될 확률이 높다, 90% 가까이 된다, 이렇게 방금 전에 보도를 냈다고 하더라고요. 뉴욕타임즈 전망으로는 현재까지 91% 트럼프 승리, 그리고 해리스는 9% 승리,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두 후보가 가장 관심을 끄는 곳은 말씀하신 것처럼 7개 중에서도 펜실베니아인데, 펜실베니아에서도 이 대도시 지역은 민주당의 좀 강세 지역입니다만 그 외 지역, 그러니까 이 외곽으로 갈수록 공화당 지역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초반에는 해리스가 앞서고 있었어요, 이 펜실베니아를. 그러다가 점점 시간이 갈수록 역전을 당했고 현재는 트럼프가 앞서가는 상황입니다. 자, 대선 얘기 계속 말씀 나누겠습니다만 제일 간단하게 알 수 있는 것, 지금 저희 화면 오른쪽 위 우상단에 숫자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현재까지 210대 230, 여기서 누가 270을 넘기느냐, 269가 딱 과반이거든요. 270을 넘기는 후보가 이기는 겁니다. 그게 오늘 나올지는 아직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까지는 이 펜실베니아, 지난 대선 때 상당히 좀 오래 걸리게 만들었던, 지금 지도의 저 주황색 오른쪽 왼 위에 있는 곳, 저기가 지금 결정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지난번에 좀 늦었습니다만 이번에는 그때는 코로나 때문에 우편 그 투표용지가 좀 늦게 개표가 됐었는데 이번에는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아마 빠르면 몇 시간 뒤에도 이미 트럼프는요, 지금 승리를 어느 정도 예감을 하고 지금 화면 하단에 나오고 있습니다만 지지자들에게 연설을 하기 위해서 판비추로 이동을 하고 있다라는 보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판세 어떻게 보십니까? 예, 지금 우리 신 박사님께서 잘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저도 그 분석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사실은 어제까지만 해도 50대 50이다. 그리고 대부분의 예측 기관들이 예측이 정말 어렵다, 예측 불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오늘 지금 뚜껑을 열어보니까 트럼프가 상당히 앞서 나가고 선전하고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지금 이제 마지막 희망은 펜실베니아입니다. 19 선거인단 19표가 있는 이 펜실베니아, 마지막 이제 20% 남은 그 개표에서 과연 이 해리스 후보가 역전할 수 있겠느냐 하는 부분인데, 전반적인 분위기로 봤을 때는 미국 언론에서도 발표가 있었습니다만 지금으로서는
지금 상원 같은 경우도 공화당이 사실은 다시 탈환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예. 전반적으로 이 분석은 우리 예측했던 것에 비해서는 트럼프가 굉장히 선전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군요. 예. 자, 이 전에 지금 전문가들의 예상은 박빙이 많았는데 현재까지는 트럼프가 좀 우세한 상황. 좀 더 말씀드리죠. 방송사 출구조사 결과와 전문가 분석. 자, 최윤정 기자, 어떻게 전망들이 나왔었습니까? 네, 출구 조사를 먼저 좀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CNN은 전국 출구 조사 초기 결과에 대해서요. 해리스 후보가 46%로 트럼프 후보 42%에 비해서 더 긍정적인 그런 견해를 갖고 있는 걸로 조사를 했다고 밝혔고요. 역대 미 대선의 족집계 전문가, 예측가로 유명한 통계학자 네이트 실버는 8만 번의 시뮬레이션을 거친 끝에 해리스 후보가 50%의 확률로 선거인단 투표에서 트럼프 후보를 누르고 당선할 것이라면서 하지만 이건 동전 던지기보다 박빙이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도 해리스가 56%, 트럼프 후보가 43%로 승률을 예측을 해서 이런 식으로 좀 해리스 후보가 더 앞서는 것으로 좀 그런 출구 조사는 나왔는데요. 지금 현재까지는 트럼프 후보가 조금 우세한 것으로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지금 화면 하단에도 속보 자막 나오고 있는데요. 남부의 대표적인 경합주 조지아. 이 조지아 지역은 지금 화면 중간에 있습니다. 이 빨간색이라서 잘 구분이 안 될 수도 있는데 여기도 경합주 가운데 하나거든요. 그런데 이 조지아도 마찬가지예요. 아틀란타라고 이 대도시는 민주당 우세 지역인데 조지아에서 조금 아틀란타에서 벗어나면 또 거기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트럼프가 지금 이기는 것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화면 하단에 51% 대 48%. 자, 이러면서 개표는 96.0%를 지나고 있고 선거인단 16명을 트럼프가 또 가져가게 된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 지금 트럼프가 상당히 웃을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높아지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아리조나에 11표가 있고요. 네바다에 6표, 그리고 펜실베니아에 19표가 있습니다. 조지아를 이겼기 때문에 이제 펜실베니아만 이기면 아리조나와 합쳐가지고 아리조나는 트럼프가 유리할 거로 보거든요. 그러면은 트럼프 당선이 뭐 이르면은 오늘 밤이라도 발표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당초에는 워낙 이게 가까우면은 사실 펜실베니아 같은 경우 전체 득표의 0.5% 이내의 차이가 있으면 무조건 재검표하도록 돼 있어요. 예. 주법상. 그렇기 때문에 재검표 가능성도 있었는데 지금 이 추세라면은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 확정이 잘하면은 오늘 중으로도 이루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방금 전에 트럼프 지지자들이 뭐 이동하고 있다. 그 트럼프의 연설이 있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한두 시간 내에 큰 가닥이 잡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 펜실베니아 93명 선거인단 이 경합주 중에서도 특히 이 펜실베니아가 주목받았죠. 바로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후보들은 이곳을 공략했었습니다. This is it. Tomorrow is election day. Tomorrow is election day. And the momentum is on our side. It is time for a new generation of leadership. I've been waiting 4 years for this. The ball is in our court. All we have to do is get out and vote, and we walk away with the greatest political event in history. 예. 자, 두 후보 모두 마지막 날 유세를 펜실베니아 공략에 상당히 공을 들였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해리스 후보는요, 7개 경합주 중에 최대 승부처인 펜실베니아를 집중 공략했습니다. 펜실베니아 주에는 푸에르토리코 출신 미국인 47만 명이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리스 후보는 나는 자랑스럽게도 오랫동안 푸에르토리코와 그 주민들에게 헌신해 왔다면서 나는 모든 미국인을 위한 대통령이 될 것이다. 우리는 과거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후보는 유세에서요, 자신이 명문대인 펜실베니아대 경영대학원 와튼스쿨 출신이라는 점과 그리고 7월 13일 펜실베니아주 버틀러 유세에서 총격범의 암살 시도로 오른쪽 귀에 총알이 관통했던 경험 등을 언급하면서 펜실베니아주에서 승리하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예. 자, 막판 이번 선거의 변수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 후보가 유세에서
낸시 펠로시 전 의장에 대해서 언급한 이 내용은 선거 막판 논란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She's a crooked person. She's a bad person. Evil. She's an evil, sick, crazy band. Oh no. It starts with a B, but I won't say it. 예, 그 욕설이거든요. B로 시작하는. 그걸 막 그냥 거기까지 한 거예요. 이러니까 아니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하면서 이른바 샤이 해리스, 그러니까 해리스를 지지하지만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은 사람들한테 오히려 자극을 준 것 아니냐라고 했는데 뭐 트럼프 후보의 발언이 워낙 거침이 없기 때문에 별 영향이 있을까라는 분석도 있었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유세 도중에 민주당 인사를 공격하는 과정에서 낸시 펠로시는 민주당 출신 상원 의장을 했지 않습니까? 예. 하원 의장 했죠. 네. 이 의장을 했고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민주당의 가장 거물급 인사인데 여성이고요. 이 펠로시 의장에 대해서 이런 입으로 담기 어려운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 험담을 한 것인데 예. 이것이 아마 여성들을 비하하는 그런 욕설로 추정이 돼서 결국 그동안 이제 가장 뭐 여러 가지 이번 대선에서 이슈가 되는 것이 민주주의냐 권위주의냐 아니면 경제 문제, 불법 이민 문제, 그다음에 이제 가장 여성들을 자극하는 게 낙태권 문제인데 예. 이것이 여성을 비하하는 욕설로 추정이 되면서 낙태권 백지화에 반발하는 여성 유권자들 이 자극을 해서 남편 모르게 그렇죠. 해리스를 찍자. 남편 몰래 이런 욕족지가 붙게 됐어요.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네. 뭐 히든 해리스 또는 샤이 해리스 이렇게 해서 상당한 영향을 줬을 것이다라는 그런 추정들이 나왔는데 지금 결과는 뭐 큰 영향을 못 준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드는군요. 예.